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 10 시작합니다. 우리가 드라마틱하다는 얘기를 쓰는데요. 드라마 같다, 현실과 좀 다르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젯밤에 미국 증시 잘 때 뭐 급락하는 걸 보고 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불확실성의 해소냐 참 해석하기 어렵고요. 대응하기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어제 저희 그 방송 인터뷰하면서 이선엽 부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감동이 돼서 이 얘기를 꺼내왔는데, 우크라이나 문제는 변동성 문제다. 이게 끝난 게 아니겠죠. 그럼 오늘부터 주식 막 사면 되느냐? 그러기에도 변동성은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변동성이고 시장의 방향성은 미국의 통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보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에 해당되는 거고 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방향성에 해당이 되는 건데 아직은 둘 다 변동성, 방향성, 우크라 금리 확신할 수 없는 단계다. 그래서 미국의 한 애널리스트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어제 많이 밀렸었잖아요. 어제 밀린 걸 돌려놓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2690선, 2700이 지금은 하나의 기준선이 좀 됐는데요. 2690이고요. 코스닥이 2.7% 급등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 장세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 딥사이트에서 잠시 후에 김영익 교수님 만나는데요. 우크라이나 문제 이전에도 올해 연초장을 좀 조심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럼 좀 살 때가 된 건지, 3월에는 주식을 좀 사도 되는 것인지,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김영익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공감 10 첫 코너 종목 이야기 가겠습니다. 잠금 해제 출발합니다. (180개) 정도 종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종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답답함을 토로하기라도 하듯 종목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갑긴 반가운데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이슈를 생각하면 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짜봐야 될지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게요.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 자리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과 시장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략에 오늘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군 다 눈에 띕니다. 시총 상단의 흐름을 살짝 볼까요? 삼성전자도 올라가고요. 어제 시가총액 100조 원대 놓쳤던 LG에너지솔루션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오늘 장 일부 되돌립니다. 2.6% 상승 확인이 되고 있죠.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 매도가 어제 조금 다소 세게 나왔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나오면서 조금 엇갈렸었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도 조금은 회복됩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외국인 여전히 팔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사는 모습 포착되고 있죠. 그 밖에 코스닥 시총 상단의 종목들도 대다수가 상승세 보여줍니다. 그 또 다른 특징주가 바로 코스닥 시총 상단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엔과 LNF인데요. 오늘 5% 내외의 급등세 확인이 되고 있죠.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사고 있는 1, 2, 3위 종목 중에 2, 3위가 바로 에코프로비엔과 LNF 되겠습니다. 밤사이 미국장에서도 전기차주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리비안 10%, 테슬라 5% 정도 올랐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단 2차 전지 쪽 힘을 내주는 모습 포착되네요. 자,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금액 기준 제일 많이 사고 있는 실시간 종목이 바로 카카오 게임즈가 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를 달고 있는 종목들 대다수가 올라가고 있죠. 카카오도 오늘 급등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4% 이상의 상승세 확인됩니다. 골프존 가죠. 올해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 라는 증권가 호평 나오면서 출발할 때 분위기 상당히 좋았는데요. 지금은 상승분 조금 반납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빨간불 유지하면서 2% 이상의 상승 확인되죠. 자, 오늘 CS윈드나 유니슨이나 오늘 풍력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 확인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발 에너지 대란에 대한 걱정이 결국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CS윈드는 오늘 14% 이상의 급등 포착됩니다. 반면에 최근에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던 우크라이나 사태 수혜주로 꼽혔던 가스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떨어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죠. 가스나 에너지주의 하락 확인됩니다. 오늘 테마 하락률에 내려가 보면 도시가스, 사료, 해운, 비료, 우크라이나 사태 수혜로 여겨졌던 종목들이 오늘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GSE 9%, 흥구석유도 8.6%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좀 흐름들을 살펴봤고요. 전략 짜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고민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뉴욕장부터 오늘 우리장까지 올라주고는 있는데 뭐 사실 빠졌던 거 생각한다면 더 가져야 되겠지. 근데 주변의 환경이 아직은 해결된 게 없단 말이에요. 네. 전략 어떻게 짤까요? 네, 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뉴스에서 계속 보시다시피 일단은 뭐 러시아와 서방 간의 대대적 무력 충돌 가능성은 조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시장이 반등을 한 것은 일단은 개전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과 유럽의 추가적인 러시아 쪽으로의 경제 제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의 CPI가 이로 인해서 뭐 YOY로 10%까지 슈팅도 순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현재의 금리 인상기에 좀 가속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추가적으로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국내의 경우에는 원자재 수입국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가 이제 지속이 되거나 흑자 규모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의 경우에는 이제 뭐 1,180원에서 1,200원 사이에 고공행진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국내 정책이 경제 재개나 리오프닝에 대해서 지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은 우크라이나 이슈와는 별개로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시장이 좀 상승 반전을 해서 정말 반가운데요. 어제까지는 시장이 정말 무섭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전쟁 시에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전쟁 전후에 S&P 500의 지수의 추이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 뭐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걸프 전쟁 이럴 때 과거에는 전쟁이 발발되기 직전까지 과하게 지수가 빠지게 되고요. 막상 전쟁이 개전되면서부터는 이제 상승 반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쪽에 마지막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표가 아프가니스탄 때인데 이때는 왜 빠졌냐? 이때는 이제 닷컴 버블이 꺼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추세적인 하락을 이어갔던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이제 좀 주가 회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걸프전 뭐 이런 때도 이렇게 추세 상승을 다시 이어갔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상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다시금 뭐 중기 추세를 바꾸진 않는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들 너무 이제 계좌가 많이 빠져 있고 어려운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고비의 절정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비를 잘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돌아보면 결국에는 이 시점이 또 혹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잘 버텨보자, 견뎌보자라고 의견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동안은 시장의 불안의 대안으로 여겨졌던 뭐 비료라던가 혹은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혹은 운송도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들 잘 나갔던 종목들의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번 노이즈로 오늘 이제 풍력주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뭐 원자력이나 LNG나 풍력이나 에너지 믹스 개편 가능성은 이제 해당 섹터들에 좀 우호적으로 단기로는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에너지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정유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러시아 제재가 가해질 경우에 뭐 원유나 정유 제품 공급 중단이 예상이 되고 유럽 업체들도 원료 부족으로 가동 하향 같은 것을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되실 텐데요. 과거 사례를 또 한번 살펴본다면 전쟁 관련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유가의 움직임은 대개 일주일 내에 전쟁이 발발되고 정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 주가들도 이러한 흐름들로 유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이 러시아 관련 이슈들의 이제 시나리오 중에 일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주가에는 상당히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제 조선주 급등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이제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동시에 다소 또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오히려 좀 고평가 국면에 이런 주식들이 좀 접어들었다면 오히려 저는 차익 실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정학적 위험이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3월에 FOMC가 기다리고 있고 금리 인상 이슈가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이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다소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중점을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될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전체적인 시장 전략과 한동안 시장의 관심에 집중을 받았던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 나눠봤고요. 자, 이제 잔금 해제 해보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는 지금부터 해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면 좋을지 소개를 해주실 텐데 ISC입니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ISC 테스트 소켓 성장 기대감. 알아보니까 테스트 소켓 이 부분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상당히 압도적이더라고요, 이 업체가. 네, 이 업체는 제가 이제 소개를 하나하나씩 드릴 텐데요. 네. 후공정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예, 그다음에 테스트 소켓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장비에 사용되는 이제 소모성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켓은 테스트 패키지 테스트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소켓은 버닌 최종 테스트 단계에서 그 공정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객사들이 뭐 종합 반도체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파운드리 업체, 오사트 업체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소켓의 수명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꾸준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안정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회로와 뭐 이런 부분들이 미세와 밀집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켓 업체들의 상대적인 수혜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주로 만드는 것은 이제 러버 소켓이라는 건데요. 러버 소켓은 이제 메모리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아까 앞서 보신 포크 소켓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에 주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최근에는 러버 소켓의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한 AP나 아니면 CIS 이미지 센서 쪽에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 추세이고요. 최근에 이제 CPU 같은 패키지에도 사용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4분기가 통상 이 회사들이 비수기거든요. 네. 그런데 메모리 사용량 증가로 QoQ 매출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노공업도 잘 나왔고요. 이 회사도 뭐 영업이익 뭐 올해도 530억 수준으로 예상을 하는 상황이고요. ISC의 성장 포인트는 저는 좀 3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비메모리향 매출이 확대되는 부분에 멀티플을 좀 더 부여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DDR5, 세 번째로는 신제품의 매출이 본격화되는 한 해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비메모리 제품 양산용으로 러버 소켓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러버 소켓은 기존 핀 제품보다 고주파에 유리하고요. 단가가 저렴해서 대량 생산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러버 소켓 스펙을 지속해서 이 회사가 개선을 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사와 제품 라인업을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요인들이 이제 멀티플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DDR5의 도입이 본격화되는 시기인데요. DDR5 침투율 확대에 따라서 당사의 단가, P와 교체 수요, Q가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부터는 이제 DDR4 대비 판매 단가가 높은 DDR5 소켓을 납품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국내 고객사양 메모리 소켓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이 회사 ISC가 관련 기업 중에서는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DDR5 얘기 지난 연말부터 저희 참 많이 했었는데 관련해서 서버 도입 시작되면 관련주들 봐야 된다 이런 얘기에서 ISC 참 많이 다뤄도 보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군을 바라볼 때 그러면 조금 비교 대상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동종 업계 대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시점이다. 어떤 기업들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될까요? 네.
그 흔히들 동종업계 이제 피어 밸류에이션으로 비교되는 기업이 다 잘 아시는 기업인 리노공업일 건데요. 네. 예, 리노공업은 이제 올해 컨센서스 퍼가 한 26배 수준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배 정도 보시는 바와 같이 돼 있는데 ISC는 이제 그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지금 밸류에이션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종업계 지금 평균이 올해 한 20배 수준을 감안을 한다면 상당히 지금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에 DDR4 소켓이 실적에 반영된 2014년부터 주가가 상당히 상승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DDR5 소켓이 실적에 반영되기 직전인 지금이 동사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에 적게인 시기로 저는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저희가 가격을 어떻게 잡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목표가는 한 35,000원 정도 수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한 27,000원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5,000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자. 오늘 ISC 첫 번째 잔금 해제 종목으로 열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자,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종목에 저희가 관심을 둘까요? 서진 시스템입니다. 5G가 아니고 메탈 소재다. 어떤 포인트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 열어봅니다. 기대감만 있는 5G 장비주라는 오해. 저희 맞아요. 5G 하면 서진 시스템 얘기 참 많이 했었기 때문에 통신 장비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꺾여 있어서인지 서진 시스템 얘기도 조금 많이 싹 들어갔었잖아요. 네, 최근에 서진 시스템을 추천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감만 있는 5G 그리고 제 주변에도 서진 시스템을 새로 사시려는 분들보다는 물려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좀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 친구를 외면했을 때 이 친구는 상당히 매출 비중의 다변화에 성공을 이미 좀 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서진 시스템에 열광했을 때가 2020년도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5G 장비 매출이 32% 정도였고 뭐 ESS 쪽도 뭐 한 9.4% 사실 상당히 나머지 비중이 되게 적었기 때문에 네. 이 회사를 이제 통신 장비 대표 기업으로 이제 봤던 건데 상당히 이제 우리가 안 본 사이에 이제 이게 올해의 예상인데요. 통신 장비 부품은 26%로 낮아졌고요. ESS 부품이 올해 이제 한 21%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기타 부분이 36%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매출처 다변화가 상당히 이제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서진 시스템의 체질 변화가 전사부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추가적으로 동사가 급격하게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의 주가와 EPS 추정치를 그려놓은 그래프를 먼저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빨간 선이 이제 이 회사가 향후 12개월 이후에 벌어들일 수익의 추이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이 주가는 이제 파란 선인데 파란 선 지금 아래로 많이 꺾여 있는 거 보이실 왜 거예요. 이렇게 갭이 클까요? 예, 갭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틀렸거나 아니면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결국에 이제 최근의 사례에서 이렇게 벌어진 갭이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를 이제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 네. EPS 추정치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서 메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좀 긍정적인 차트인데 2주 전에 제가 잔금 해제에서 추천드린 YG. 예, YG 엔터예요. 목표가를 달성했더라고요. 64,000원. 그런데 이렇게 갭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주가가 그 EPS에 붙으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네. 저는 결국에 서진 시스템도 이러한 오해가 좀 풀리면서 좀 이러한 주가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지고 나왔고요. 그렇게 좀 그런 원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YG엔터의 사례를 들어서 소개를 해주시니까 조금은 더 확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서진 시스템 주가가 갭 메우기를 하면 다시 올라와 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네. 그럼 이 갭 메우기 하고 올라오려면 정말 돈을 따박따박 잘 벌고 있다라는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대와 증명이 있어야 될 텐데요.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올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체질
개선이 좀 나타났잖아요. 그게 결국 수익으로 이어지는 상황일까요? 아,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그 앞쪽에서 서진 시스템 올해 좀 긍정적일 것 같아요라고 생각했던 근거는 실적인데요. 현재 지금 그 서진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6개 사업장과 베트남의 5개 법인, 그다음에 뭐 글로벌에 지금 그 공급 인프라를 되게 탄탄하게 구축해 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사업부별로 추가적인 꾸준한 성장이 더해진다라면 그 각 현재 지금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을 비롯해서 저의 생각도 올해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사업부의 매출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를 표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수익성이 점차 또 개선이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좀 더욱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수익성이 양호한 ESS 사업부의 매출이 급증하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통신 장비의 경우에는 국내 5G 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고객 다변화를 통해서 지금 좀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는 뭐 삼성 SDI하고 배터리 케이스 제품 진행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도 올해 되게 좀 긍정적인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지난달 체결된 이제 베트남 컨테이너 사업 MOU를 통해서 올해부터 이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기타 부분의 수익 성장이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올 4분기에 지금 증권사 예상치가 257억 원 영업이익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성을 한다면 전 주가는 다시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 지금 증권사에서 후하게 주신 분들은 1,000억까지도 지금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쨌든 분기 단위로 이렇게 좀 따박따박 잘 나와만 준다면 올해 주가 회복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ESS, 핸드폰 부품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업에서 좀 두각을 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실적 기대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주가는 근데 참 단시간 안에 1월 말경부터 해서 많이 빠졌어요. 네. 뭐 어찌 보면 지금 신규 매수자분들에게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오늘 3% 정도 올라갑니다. 33,000원대 거래되고 있어요. 얼마까지 볼까요? 일단 1차 목표가는 39,000원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한 29,000원 수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를 조금 넉넉하게 잡아주신 편인 것 같아요. 서진 시스템 말씀해 주셨습니다. 39,000원의 목표 주가 잡고 저희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두 종목에 대한 비밀 함께 풀어봤는데요. 과거의 과장님의 종목들 그리고 오늘의 내용들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유영화의 잔금 해제 유튜브 통해서 검색하셔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